또 그 사람의 전화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지 3년. 돈 보내. 지금 당장. 안 보내면 쫓아갈 거야. 늘 이런 식이다.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돈을 보낸다. 계속되는 협박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경고하는데 도망 못 가. 넌 내 거야. 정신과 육체 모두 지배당하고 있다. 끝내고 싶다. 이런 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속사정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나는 회사에서 나오는 시간이 늘 일정하지 않았다. 계약직이라는 말은 깔끔해 보이지만 실상은 일정을 내가 못 잡는다는 뜻이었다. 퇴근 시간이 밀리면 밀릴수록 집에 가는 길이 더 늦어질수록 내 몸은 먼저 긴장했다. 핸드폰은 조용한데도 마음이 먼저 울렸다. 나는 오늘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회사 건너편 편의점으로 발을 돌렸다. 사실 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커피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밝은 조명 아래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더 좋았고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이 찍히는 소리라도 들리면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 내가 원한 건 물이 아니라 나 지금 혼자 아니다라는 느낌이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차임이 울렸다. 그 소리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을 끌어올렸다. 전 남편이 처음 내게 화를 내기 시작한 날도 별것 아닌 소리 하나가 내 심장을 먼저 두드렸었다. 나는 그 기억을 목 뒤로 밀어넣듯 냉장고 쪽으로 걸었다. 그때 그 남자가 보였다. 처음 본 건 아니었다. 이 편의점에 자주 들르는 사람, 아니 자주 있는 사람에 가까웠다. 손님처럼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과 달리 그는 가끔 계산대 뒤쪽을 정리하고 물류박스를 옮기고 바닥을 닦는 일까지 했다. 편의점 직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직원들은 그를 딱히 부르지 않았고 그도 딱히 내가 여기 사람이다라는 티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묘하게 그가 있을 때 편의점의 공기가 달랐다. 사람이 많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문이 단단해지는 느낌. 나는 그걸 설명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저 사람 왜 여기서 저런 일을 하지? 나는 물을 집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는 감각이 선명했다. 그 감각이 선명할수록 내 정신도 조금 선명해졌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 남자는 계산대 쪽에 서 있지 않았다. 진열 통로 끝에서 박스를 들고 있었다. 어깨가 딱 벌어진 체형이 아니라 움직임이 단단한 사람 같았다.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도 무게를 안정적으로 다루는 손. 그런 손을 보면 사람은 이유 없이 믿고 싶어진다. 그게 내 약점이라는 것도 안다. 편의점 직원이 내 물을 찍었다. 봉투 필요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갈게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나는 내 목소리를 확인했다. 내가 떨고 있는지, 숨이 가쁜지, 불안이 티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나는 기억한다.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내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너 지금 나 무시하냐라고 말하던 순간부터였다. 나는 계산을 끝내고 자동문 쪽으로 걸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심장이 먼저 떨어졌다. 나는 진동의 길이를 듣고도 누가 건지 알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런 건 절대 틀리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 대신 화면이 내 손바닥 안에서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받으면 안 되는 전화, 확인하면 안 되는 메시지,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나.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내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리감에서 분명히 내 귀에만 꽂히는 톤이었다. 괜찮아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 말이 지금 너 위험해 보인다로 들린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덜 부담스러웠다. 내 눈을 뚫어지게 보며 선한 척하는 사람을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봤다. 그는 딱 그 정도만 지나치게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주는 시선으로 나를 봤다. 나는 웃지도 못하고 내라고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싫었다. 예전에 나는 적어도 말은 잘했었다. 회사에서는 말로 먹고 살고 표정으로 버티고 분위기로 살아남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내 집에 남기고 간 건 멍이 아니라 내 말문이 막히는 습관이었다. 나는 편의점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밖은 어둡고 길은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쓸쓸하게 불었다. 내가 지금 나가면 내 뒤에서 또 진동이 울릴지도 몰랐다. 전 남편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아니었다. 술이 없으면 도박 얘기를 했다. 도박이 안 되면 돈 얘기를 했다. 돈이 안 되면 내 탓을 했다. 내가 싫다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이유가 되어 폭력이 되었다. 나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았다. 그 인간이 몰락한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술이 그 인간의 핑계였고, 도박이 그 인간의 구실이었고, 폭력이 그 인간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늘 내 얼굴로 떨어졌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숨을 가늘게 삼켰다. 이상하게도 편의점 안의 공기가 더 안전했다. 나는 잠깐만 더 있다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딱 2분만. 진열대 사이를 한 바퀴만 더 돌고 그래도 진동이 없으면 그때 나가자. 내가 발을 돌리려는 순간 자동문이 다시 울렸다. 차임 소리가 나를 찢듯 들어왔다. 몸이 반사적으로 굳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유리문 너머의 그림자를 먼저 봤다. 발끝이 멈추고 목이 마르고 손바닥이 젖었다. 사람이 들어오는 흔한 순간이 내게는 위기 알림처럼 들렸다. 잠깐만요. 그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 발목을 잡는 힘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그는 박스를 내려놓고 계산대 쪽으로 한 걸음 이동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로 느껴졌다. 그게 좋았다. 너무 큰 보호는 부담이고 너무 큰 친절은 의심을 부른다. 그는 딱 내가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크기만큼만 다가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가 들어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내 표정이 무너질까봐 무서웠다. 전 남편 앞에서 무너지는 내 얼굴은 그 인간에게 그래, 너 약하다라는 신호였다. 나는 약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안쪽에 잠깐 있어요. 여기 바람 쐬요. 말이 그렇게 들렸지만 의미는 다르게 들렸다. 지금 밖으로 나가지 마.
너 위험해 보인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처음 보는 남자가 먼저 알아챈 느낌. 그게 창피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라서 숨이 막혔다. 나는 작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만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이 싫어서 물병을 더 꽉 잡았다. 물병이 찌그러질 정도로. 그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왜 전화가 왔냐고도, 누가 왔냐고도, 어디가 아프냐고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방식이 내게는 존중처럼 느껴졌다. 나는 존중받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다. 자동문 앞에 그림자가 안으로 더 들어오지 않고 잠깐 멈춘 듯 했다. 나는 그 멈춤이 더 무서웠다.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더 못된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내가 숫자를 세는 동안 그 남자는 계산대 옆에 서서 모니터를 확인하는 척 했다. 그런데 그 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가 왜 그런 척을 하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드러내지 않게 숨겨주고 있었다. 고개를 들면 들키지만 그대로 있으면 숨을 수 있는 위치. 그 사람이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조금 진정시켰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주머니 안에서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길었다. 끈질겼다. 내가 받지 않으면 계속 울릴 거라는 듯이. 나는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나는 욕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속으로는 아직 살아 있었다. 제발 꺼져. 제발 오늘은. 나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꼭 쥐었다.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작은 결심을 했다. 오늘부터는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 결심은 내가 혼자 해낼 수 없는 결심이었다. 지금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인간이 너무 익숙하게 내 삶을 침범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구조를 끊어내려면 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그 남자가 아주 낮게 말했다. 문 쪽은 제가 볼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앉았다. 고맙다는 말은 빚이 된다. 나는 빚을 지는 순간 다시 누군가에게 잡힐까봐 무서웠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 남자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빚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가 내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서는 쪽으로. 자동문 밖의 그림자가 결국 돌아섰다. 차임 소리가 한 번 더 울리고 밖의 어둠이 문을 닫았다. 그때서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숨이 내 몸 안에서 갇혀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나는 물병을 들고 편의점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 남자는 나를 보지 않은 채로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천천히 가요. 그 말이 이상했다. 조심히 가요가 아니라 천천히 가요라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저 사람은 내가 뛰어가듯 도망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도망은 늘 다시 쫓기는 삶으로 이어진다. 저 사람은 내가 내 속도를 되찾길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도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의 말이 내 삶에 실제로 닿아서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도 편의점의 밝은 조명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남자의 낮은 목소리를 떠올렸다. 천천히 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에 남았다. 나는 그날도 퇴근이 늦었다. 야근은 늘 갑자기가 아니라 늘 예정돼 있었던 것처럼 굴었다. 팀장은 오늘만을 말하면서도 매번 오늘만을 반복했다. 계약직은 거절하면 바로 평가가 바뀐다. 평가가 바뀌면 계약이 바뀐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리에 남았다. 근데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든 건 야근이 아니었다.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그 시간이 나를 조여왔다. 핸드폰이 조용해도 조용하지 않았다. 진동이 울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내 주머니를 두드렸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진동이 왔다.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 길이, 그 집요함. 나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멈췄다. 전 남편? 이름을 저장해 둔 적이 없다. 하지만 그 번호는 내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새 번호를 써도 소용없었다. 누가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그 인간이 직접 알아내는 건지 나는 모른다. 근데 결과는 늘 같았다. 어느 순간 내 핸드폰이 울리고 그 인간이 내 하루에 들어온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겼다가 다시 울렸다. 문자도 따라왔다. 짧고 더러운 문장들이었다. 어디야? 지금 나 무시하냐? 너 오늘 안 들어오면 끝이야. 너 회사라고 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손이 떨려서 전원을 꺼도 마음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버스가 오기 전에 길 한가운데서 방향을 바꿨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또 편의점 쪽으로 걸었다. 그곳은 밝았다. 밝은 게 죄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곳에서만 느꼈다. 사람 몇 명이 있었고 계산대 뒤에서 직원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남자도 있었다. 그는 오늘도 손님처럼 서 있지 않았다. 진열대 쪽을 정리하다가 물류 박스를 옮기다가 그냥 거기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만 들었다. 그냥 봤을 뿐인데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다. 나는 커피를 집었다. 사실 마실 생각도 없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했다. 손이 비어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하려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다.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는 뜻이다. 그 인간은 늘 그랬다. 내가 널 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굴었다. 나는 화면을 뒤집었다. 그 순간 목이 조여왔다. 숨이 얇아졌다. 내 눈이 나도 모르게 젖었다. 그 남자가 내 옆으로 오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 받지 마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화가 날 뻔했다. 내 상황을 들킨 것 같아서,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인 것 같아서. 근데 나는 그 화를 내지 못했다. 내가 지금 내 편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커피를 집어들고 진열대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계산대 앞에 자연스럽게 서서 내 쪽을 가려줬다. 딱 그 정도. 나를 감추되 드러내지 않는 방식. 그때 전 남편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받지 않았는데도 메시지로 음성이 날아온 거였다. 너 지금 어디야? 말해! 나 지금 술 마셨는데 너 때문에 더 마신다. 네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나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속으로 딱 잘랐다.
아니, 네가 너를 만든 거야. 그 인간은 술을 핑계로 살았다. 도박을 핑계로 망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망한 뒤에도 내 삶을 잡아야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인간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끄고 계산을 마친 뒤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그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다. 따라오지 않는 게 고마웠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면 나는 그게 도움이어도 공포가 먼저 온다. 내 몸이 이미 그렇게 배워버렸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짧게 딱 한 번. 그리고 또 문자. 문 열어! 나 여기야! 내 심장이 턱 밑으로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있었다. 집 앞 가로등 아래 전 남편이 서 있었다. 술에 젖은 얼굴, 눈이 풀린데도 분노는 또렷한 표정.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술이었다. 그 인간은 술을 들고 있을 때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다. 그리고 그 왕의 법은 늘 내 몸에 먼저 적용됐다. 늦었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을 하면 말이 꼬리가 되고 꼬리가 이유가 되고 이유가 폭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전화 왜 안 받아? 너 또 남자 생겼냐? 너 원래 그런 년이었지?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욕은 뻔한데 그 욕이 내 안을 파고드는 방식은 새로웠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꽉 쥐었다. 종이컵이 찌그러졌다. 집 앞에서 이러지 마. 이웃들 봐. 이웃이 뭐? 네가 뭔데? 네가 내 인생 망쳤잖아. 돈도 없고 운도 없고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 순간 그 인간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사과가 아니라 항복. 설명이 아니라 굴복. 그걸 받아내야만 자기가 살아있는 인간처럼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여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터지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서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딸은 방에 있었다. 그때 딸이 문틈으로 우리를 봤다. 딸의 눈이 내 얼굴을 스캔하듯 훑었다. 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엄마가 지금 위험한지 확인하는 눈. 나는 딸에게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었다. 괜찮아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괜찮지 않다는 걸 딸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전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 쪽으로 던지듯 내밀었다. 돈 보내. 지금 바로. 나 오늘 판이 있는데 너 없으면 나 끝이야. 도박이었다. 그 인간은 망해도 멈추지 않았다. 망한 사람은 보통 바닥에서 깨닫는데 그 인간은 바닥을 더 파고 내려갔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없어. 나도 없어. 나 월급날도 아직 멀었어. 입 다물어. 네가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이 있어? 너 회사 다니잖아. 너 계약직이면 어쩌라고? 돈 벌잖아. 그 말이 웃기지도 않았다. 내가 벌어도 내 돈이 아니었다. 그 인간 머릿속에서 내 돈은 이미 자기 돈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 이제 너랑 상관없어. 그만해. 상관이 없어. 내가 너랑 상관없게 해준 적 있어? 너는 내 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위장이 뒤집혔다. 내 사람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 그 인간은 사랑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악마 같은 인간. 내가 작은 저항을 하면 더 크게 꺾어버리는 구조. 내가 울면 더 몰아붙이는 구조.
내가 침묵하면 더 크게 소리치는 구조. 전 남편이 일어나며 내 팔을 잡았다. 손가락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딸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더 무서웠다. 딸이 이걸 보면 딸의 삶에도 이 구조가 박힐까봐. 나는 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들어가라고, 문 잠그라고, 귀 막으라고. 근데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너 오늘도 나 버리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때 딸이 거실 모서리에서 조용히 폰을 들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하게. 마치 공부를 하다 말고 뭘 확인하는 것처럼. 근데 나는 알았다. 딸은 지금 증거를 남기려는 거였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 슬퍼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8살 어린 딸이 이런 걸 배워야 하는 집을 만든 게 내가 아닌데도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딸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켜고 카메라를 내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죽였다. 전 남편은 내가 딸을 쳐다보는 걸 보고 내 얼굴을 다시 잡아 돌렸다. 어딜 봐! 나 봐! 그 말이 너무 역겨웠다. 나는 그 인간의 눈을 봤다. 눈동자 안에 사람은 없었다. 술, 돈, 분노, 그리고 나를 꺾는 재미만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건 말로 끝낼 수 없다. 대화로 안 된다. 이 구조는 외부에서 끊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희망을 믿지 않았다. 괜찮아지는 건 내가 조용히 참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이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갈 때였다. 딸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걸 전 남편이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게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작고 얇고 그래도 확실한. 그날 밤 전 남편은 술병을 탁자에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 마지막 기회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딸이 기댈 곳이 없다. 이제 그건 내가 견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봤다. 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겁을 먹어서 단단해진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보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날 이후 딸은 조용히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었다. 나는 모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지키는 방법을 어른들보다 빨리 배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영상이 칼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이 인간을 끌어내릴 거라는 걸. 편의점에 그 남자 얼굴이 잠깐 스쳤다. 천천히 가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직 어딘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비가 내릴 때마다 나는 한 번 더 늦게 숨을 쉬게 된다. 유리문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 그날도 그랬다. 회사 끝나고 늘 하던 대로 편의점에 들렀다. 물 하나, 따뜻한 커피 하나.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조용히 끝나도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딱 좋은 분량이었다. 그 사람이 계산대 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장인가?
그 정도 궁금증이 생기긴 했다.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는 이미 내가 피곤해하는 얼굴이라는 걸 알아챘다. 오늘도 이 시간에 왔네요. 나는 웃어야 할지 피해야 할지 애매한 표정으로 커피를 집었다. 불편하지 않게 선을 긋고 싶었다. 괜히 기대하면 또 무너지는 건 나였으니까. 그냥 습관이에요. 회사 끝나면 여기 들르는. 그 사람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묻지 않는 눈빛이었고 그게 더 위험했다. 사람은 묻지 않을 때 더 많이 알아채니까. 나는 계산대로 갔고 그 순간 자동문이 딩동 울렸다. 바람이 아니라 공기가 달라졌다. 유리문 너머로 어둠이 한 덩어리 더 들어온 느낌. 나는 시선을 들지 않았는데도 알았다. 그 인간이다. 전 남편은 유리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 어깨를 움츠린 채로도 뻔뻔한 눈. 그 눈은 늘 똑같았다. 사람을 물건처럼 보는 눈. 그 사람은 내 표정이 굳는 걸 보자마자 계산대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옮겼다. 내 앞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져 서는 것도 아닌 거리. 딱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리였다. 전 남편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은 기분 나쁜 웃음이 들어왔다. 여기 있었네. 또! 늘 여기야. 나는 손에 든 카드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내가 이 인간을 끝냈다고 믿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 인간은 늘 내가 끝났다는 말만 했다. 끝내는 건 절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다. 왜 왔어? 나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지. 따라다니긴. 내가 내 마누라 보러 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이 인간에게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여전히 소유였다. 술과 도박으로 다 말아먹고도 마지막 남은 물건처럼 나를 붙잡고 싶어하는 얼굴.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전 남편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꽂혔다. 재수 없다는 눈빛. 남자 하나 보이면 바로 발작하는 표정. 뭐야? 넌! 그냥 여기 직원입니다. 그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걸 나는 알았다. 괜히 더 큰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괜히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전 남편은 조심 같은 단어를 모르는 인간이다. 그 인간에게 조심은 약점이다. 직원? 직원이면 일을 해! 남의 여자한테 껄떡대지 말고! 그 말이 내 심장을 더럽혔다. 내가 더럽혀진다는 감각. 한 번 더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도망치면 그 인간은 더 확신한다. 도망치면 내 거다라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입에서 바로 튀어나올 말이 있었다. 그만 좀 해. 전 남편이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자 그 사람이 반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다. 마치 내 앞에 벽이 생긴 느낌. 비켜! 내 마누라랑 얘기하잖아! 그 사람은 이번에도 큰 소리 내지 않았다. 눈만 바꾸었다. 조용한데 물러서지 않는 눈. 여기서 손대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이 웃었다. 그 웃음은 늘 같았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간다고 믿는 인간의 웃음. 신고! 누가? 얘가?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전 남편이 내 손목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손목이 아니라 기억이 아팠다. 그 손이 닿던 순간들, 숨이 막히던 순간들,
그 순간 그 사람이 전 남편의 손목을 잡았다. 세게 비틀지 않았다. 딱 여기까지라는 힘으로 멈췄다. 예? 건방지게! 전 남편이 갑자기 몸을 던지듯 앞으로 밀고 들어왔다. 계산대 옆 진열대가 흔들렸다. 과자 봉지가 떨어지고 음료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내 몸이 먼저 움츠러드는 걸 느꼈다. 그런데 이번엔 내가 뒤로만 숨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등 뒤에서 나는 한 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전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욕설이 튀어나왔다. 그 욕설 속에는 술이 있었고, 도박이 있었고, 패배가 있었고, 나에게 묻히려는 비열함이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나 버렸잖아! 나 때문에 라는 말은 늘 쉽다. 그 인간이 잃은 돈도, 그 인간이 망친 인생도 다 내 탓으로 돌리면 편해진다. 그 편함으로 살아남는 인간이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이번에는 더 직설적이었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당신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 인간의 세계를 부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너 지금! 전 남편이 다시 내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그 사람이 한 번 더 막아섰다. 그러고는 내 쪽을 아주 짧게 돌아봤다. 뒤로. 제 뒤로 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명령인데 보호였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뒤에 섰다. 전 남편이 씩씩거리며 나를 보다가 그 사람을 보다가 다시 나를 봤다. 그리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너 남자 생겼구나! 그래서 그렇게 튕겼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틀렸다. 그 인간은 늘 틀린 말로 사람을 찌른다. 정확하지 않아도 상처만 나면 된다고 믿는 인간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내 귀를 찢어놓을 만큼 정확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순간 매장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냉장고 모터 소리, 빗소리, 자동문 소리. 전부 멀어지고 그 말만 남았다. 내 심장이 먼저 화를 냈다. 왜 지금 그런 말을 해? 왜 내 인생 한가운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드려? 그리고 바로 뒤따라온 감정은 더 위험했다. 설렘이 아니라 공포였다. 저 인간을 자극했다는 공포. 그 인간의 폭주 스위치를 눌렀다는 공포. 전 남편의 눈빛이 바뀌었다. 술 기운이 아니라 본성으로 돌아오는 눈빛. 뭐? 사랑! 야, 너 죽고 싶어! 그 인간이 한 발을 더 내딛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오늘도 피하면 내일도 똑같아. 도망은 길어지고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폭력. 나는 계속 숨는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경찰을 부르는 건 쉽지 않았다. 내가 그걸 하면 정말 끝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야 했다. 내가 아니라 그 인간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직접적인 말이 올라왔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손대면 진짜로 신고할 거야. 전 남편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가왔다. 그 인간에게 한 번만 더는 경고가 아니라 도발이었다. 그는 늘 도발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신고해봐! 네가 감히! 그 사람은 내 앞을 지켰다. 몸으로 막기보다는 거리로 막았다. 한 발 더 못 오게 만드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전 남편은 더 미쳐갔다. 전 남편이 진열대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다.
매장 안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이상하게 더 또렷해졌다. 내가 평생을 해왔던 건 버티기였다. 버티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런데 오늘은 버티는 방식이 달라야 했다. 내 핸드폰이 떨렸다. 화면에 뜬 건 딸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만 무너지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알았다. 엄마, 괜찮아. 근데 너 지금 전화 끊지 마. 엄마 또 그 사람이야? 딸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아이에게도 그 인간은 아빠가 아니었다. 공포의 모양이었다. 전 남편이 내 쪽을 노려보며 말했다. 딸, 그년도 네 편이지? 다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그 인간의 몰락은 술과 도박이 만들었다. 그 인간의 폭력은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늘 피해자처럼 군다. 남 탓으로 숨쉬는 인간이다. 그 사람이 낮게 말했다. 이제 그만 끝내요. 오늘 끝내요. 그 말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 끝내요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건 내가 해야 했다. 나는 화면을 켰다. 신고 버튼을 누르려는 손가락이 멈칫했다. 경찰을 부르면 나는 큰일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너무 오래 살고 있었다. 그때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영상 있어. 나는 숨이 멎었다. 무슨 영상인지 설명이 필요 없었다. 예전에 엄마가 울던 날 내가 몰래 찍어놨어. 무서워서. 그 말이 나를 찔렀다. 아이 앞에서 나는 늘 괜찮은 척했고 아이는 늘 모르는 척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거다. 서로를 살리려고 모른 척했던 거다. 그걸 왜 지금까지? 엄마가 무서워했잖아. 근데 지금은 엄마가 진짜 위험해.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내가 못했던 결정을 아이가 대신 밀어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죄책감은 더 이상 핑계가 아니었다. 나는 말했다. 알겠어. 보내. 지금 바로. 딸이 파일을 전송했다. 내 핸드폰에 짧은 진동이 왔다. 파일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다. 전 남편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인간은 늘 자기 감정만 보니까 야, 너 지금 누구랑? 그 사람이 전 남편을 더 멀리 떼어놓으려고 움직였다. 전 남편이 팔을 휘둘렀고 그 사람의 어깨가 밀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112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끊지 않았다. 신고합니다. 지금 편의점 안에서 폭력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전 남편입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해서 내가 놀랐다. 이 또렷함은 용기가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감각이었다. 전 남편이 내 말 끝을 듣고 눈이 뒤집혔다. 미쳤어? 너 지금? 그 인간이 나에게 달려들려 했고 그 사람이 다시 막아섰다.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단단한 말로 이어갔다. 증거 영상 있으니 빨리 와주세요. 지금도 위협 중입니다. 그 말이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 영상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 인간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술도 도박도 아니었다. 증거라는 단어가 그 인간의 목을 졸랐다. 영상! 무슨 영상? 뭔 개수작이야?
나는 핸드폰 너머로 안내를 받으며 내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다. 손은 떨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멈추면 그 인간이 다시 이긴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내게 구원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소리는 그냥 현실이었다. 끝내는 현실. 경찰이 들어오자 전 남편은 태도를 바꿨다. 그 인간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악마였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피해자였다. 아니요, 오해입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래요. 경찰은 내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바로 표정이 굳었다. 딸이 보내온 영상 첫 장면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울고, 내가 피하고, 그 인간이 내게 손을 올리는 장면. 세상에 보여주기 싫었던 내 얼굴이 오늘은 나를 살렸다. 전 남편은 그 순간 알았다.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좁다는 걸.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은 협박이 아니라 패배자의 분노였다.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나는 대답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응. 끝까지 할 거야. 오늘 끝낼 거야. 그 말이 내 삶의 문장 같았다. 이 문장을 말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전 남편이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밖으로 끌려나갔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는 욕을 뱉었다. 하지만 그 욕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오늘은 문이 닫혔다.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다. 진열대는 흐트러졌고 바닥에는 과자 봉지가 몇 개 굴러다녔다. 그런데 그 어지러움이 이상하게도 아름다워 보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 같아서. 그 사람은 내 쪽을 돌아봤다. 방금까지 싸우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가볍다. 하지만 그가 물었을 때 그 말이 내 몸을 붙잡아줬다. 안 괜찮았어요. 진짜로.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다. 내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아까 말한 거 충동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아팠다. 설레서 아픈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믿어온 시간이 아파서. 왜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은 너무. 오늘이니까요. 오늘 끝냈으니까요. 이제는 새로 시작해도 되잖아요. 새로 시작. 그 말을 믿는 게 무서웠다. 나는 늘 새로 시작했다가 같은 인간에게 다시 잡혔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증거가 남았고 경찰이 왔고 딸이 나를 살렸고 무엇보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다. 누가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무서우면 천천히 해요. 대신 혼자 두지는 않을게요. 그날 밤 그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급하게 달래려는 손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졌다. 나는 계산대 위에 놓인 커피를 바라봤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오랜만에 뜨거웠다. 내일 나 회사 가야 해요. 알아요. 그래서 말해봐요. 내일도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내일도 올 건지. 왜 그렇게까지 해요? 당신이 이제 도망치지 않게 하려고요? 나는 웃음이 났다. 웃어도 되는 날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게 이상해서. 밖에서는 아직 비가 내렸다. 하지만 오늘 비는 쫓아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늘 비는 그냥 비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내 인생에서 그 인간의 문장을 끝내고 내 문장을 다시 쓰기로.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부르기엔 이미 늦었다는 걸 인정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 그 남자의 속마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